안녕하세요. 성범죄는 나한테 맡겨라. 성범죄 교사 법무법인 이엘의 대표 변호사인 민경철입니다. 최근 JTBC를 통해 보도된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일명 폐륜 사이트 사건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가족, 연인, 관계의 사적인 영상들이 무단으로 올라와 있고 게시물과 회원수는 모두 수십만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유통 구조만 보면 이미 제2의 N번방 윤드로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께서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시면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트는 폐쇄 수순에 들어갔고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 기록 전반에 대해서 이미 수사 중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해 접속 기록, IP, 결제 내역이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도 연락이 가기 직전의 단계까지 임박했다고 보이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혹시라도 이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분들이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닐 거거든요. 때로는 정말로 잘못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벌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 촬영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보면은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처벌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촬영이에요. 카메라나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쁜 게 유포예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전송하거나 공유했다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내 판매, 수익 목적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거나 금전적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정말 이야기가 달라져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요. 벌금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 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관련돼 있을 행위 유형이 뭐냐면은 시청, 구매, 저장한 경우예요. 직접 찍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만약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다, 이건 또 아청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 11조 5항에서 보면은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데에서는 벌금도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2년 12월 8일 날 선고된 사건인데요. 윤드로저 사건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전문 사이트 H에서 닉네임 S로 활동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하고 시청하고 일부를 H에 다시 업로드해서 반포했다. 이게 이제 공소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리기간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무죄가 선고된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무죄가 선고됐는지 대표적인 예를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피고인이 20년 3월 7일에 음란물 판매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나서 그 대가로 음란물이 저장된 사이트의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적이 있거든요. 검사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14,000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래서 보관했다.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피고인이 음란물 구매한 사실은 입증하였으나 그게 실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이 그게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결국 핀만 받았다고 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다 다운받은 건 아니다. 근데 다른 증거가 없다. 그래서 링크 접속만으로는 실제 소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저희 의뢰인들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안 하면은 게시물을 열람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안 한 분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포인트가 없으면 게시물이 열람되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포인트를 취득하지 않은 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원 구매 목록에 들어가면 구매 리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 충전만 하고 구매하지 않은 분들도 특별히 수사가 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하지만 그 사이트에는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로 활동하는 경우에 영구 정지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회원 접속 IP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했다면 포인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사전에 대비는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연하게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스스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실제 수작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들이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이트 내 회원 가입 후 포인트를 충전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만약 포인트 충전이 되었다면 사용 여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세 번째는 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한지, 내가 포인트 사용을 안 했다는 증거를 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회원 가입했거나 포인트를 쓰신 분들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압수수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에는 뭐 압수수색을 어떻게 대비해라 이런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찾아오셔야 돼요. 저희 변호인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논의해 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지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저를 직접 찾아오셔야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는 반은 잘못을 한 분들이고 반은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고소나 이런 수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매우 걱정되고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구속이 되는 건 아닌지,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닌지, 변호사 선임비도 비쌀 텐데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이라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실까. 그래서 오만 걱정으로 머리가 지끈거리실 거거든요. 저는 잘못한 분이시라면 가급적 이번 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막아드리고 싶고, 억울한 분이시라면 억울하지 않도록 결과를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 영상 잘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릴 거고요. 직접 방문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직접 상황을 전해 듣고 그 상황에서 어떤 목표가 합리적인 목표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